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합의를 언제 하는 게 좋은가? 또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되는가? 교통사고 문의 전화를 많이 받는데, 이제 그 중에는 이제 학생들,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뭐 미취학 아동까지 이렇게 다양한 교통사고 문의를 받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합의를 하는 게 현명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 영상 보시기에 앞서가지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인이랑 어떤 차이가 있죠? 대부분의 미성년자들은 소득이 없을 겁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겠죠. 뭐 아역 배우라든지, 뭐 고등학생 때부터 스포츠 선수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케이스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소득이 없을 겁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내가 교통사고로 입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휴업에 대한 손해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한 달, 두 달, 세 달 입원해도 합의금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이 정도밖에 없을 텐데, 자, 여기서 장애가 남는 경우와 장애가 안 남는 경우가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장애가 남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십자인대가 파열됐다.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영구장애로 평가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 17세 학생이 다쳤다. 십자인대 파열됐다. 근데 영구장애가 남는다. 이렇게 됐을 때 작년 2월에 2019년 2월에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죠. 육체노동자 정년을 기존의 만 60세에서 만 65세까지 이제 상향 판결한 내용이 있죠. 그러면 이 17세 학생은 이 손해배상 항목으로 볼 때 만 17세부터 만 65세까지 48년이죠. 48년 동안 그 해당 노동능력 상실률만큼 소득의 감소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합의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만 19세가 될 때까지 버티고 만 19세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구장애라는 게 확실하다면요. 어차피 만 65세까지는 일을 못한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 17세에 합의를 해버리면 만 19세 이상부터 소득이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 기간에서 만 17세부터 19세까지 기간을 빼요. 그러니까 만 19세 기준에서 산출한 금액보다 17세 기준에서 산출한 금액이 작다라는 얘기죠. 뭐 지금 당장 급하다, 지금 당장 이상이 없다고 해서 합의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 되겠죠. 그게 그리고 장애가 길게 남아가지고 이제 멀리 남아있을 경우에는요. 이 초반에 17세부터 19세까지 이 초반의 기간이 빠지는 게 굉장히 커요,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장애가 남는데 영구장애가 이상된다. 이럴 때는 만 19세가 되는 시점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도 계실 테죠.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농구 시합을 하다가 십자인대 파열이 됐다. 그러면 6년 동안 기다려야 되느냐? 네,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6년 동안 그럼 합의 안 해도 되느냐? 보험금 청구권 3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경과관찰만 하셔도 그때부터 마지막 치료로부터 어차피 소멸시효가 기산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만 병원을 가셔가지고 무릎 엑스레이만 찍어도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만 19세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상 이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은요. 소멸시효가 10년이에요. 일반 뭐 불법 행위로 인한 이제 손해배상 여기서는 소멸시효가 10년이니까 소멸시효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자, 그러면 장애가 남는 사건 중에 이렇게 한시장애가 남는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골절됐다고 칠게요. 손목 근처에서 골절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손목 관절의 한시장애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시 3년이라고 칠게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만 17세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17세 시점에 평가한 장애 한시 3년이 만 20세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근데 17세부터 만 19세 되기 전까지는 소득이 발생 안 한다고 보잖아요. 그럼 1년치밖에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또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건강하면 어디 가야 되죠? 군대를 가야 되죠. 군복무 기간을 또 제외를 해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만 17세의 남자아이가 다쳤다. 그런데 장애가 3년 남는다. 근데 이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와 달리 만 19세부터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군대를 갔다 와서 만 20.5세에 소득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한시장애 남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 청소년,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손해를 본다. 이런 내용 참고하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장애가 안 남는 사건, 다행히 장애가 안 남는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었죠.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입원을 아무리 길게 해도 그 휴업에 대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계산되는 항목이 기껏 해봤자 위자료랑 향후 치료비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장애가 안 남을 걸로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차라리 조기 합의를 해서 향후 치료비라도 많이 산정해서 이렇게 금액적으로 높게 산정해서 받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성인이 될 때까지
치료를 받는 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의해봤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향후 치료비라도 좀 폭넓게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차라리 맘 편하게 그냥 장기간,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는 게 좀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실제로 길게 치료한다 하더라도 합의 금액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예,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미성년자 얘기하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데 이 성장판을 다친 경우 있죠. 이제 10년 전의 사건인데 그때 당시에 만 6세였던 아기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사건을 맡아갖고 진행을 했었었는데 합의는 안 했어요. 여기 발목을 다쳐가지고 성장판 손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장판이 다침으로 인해 가지고 단축이 오거나 혹은 과성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보통 성장판이 손상되면은 덜 크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특이하게도 더 많이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리를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짧은 쪽으로 이렇게 연장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 보이는 이 일리자로프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다리 길이를 연장할 수 있는 수술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치료가 또 어마어마하게 길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 만 6세다, 만 8세다 했을 때 아직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렇게 섣불리 합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특히 성장판을 다친 경우에는 절대 합의를 하지 마세요. 적어도 3, 4년, 그리고 성장기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그게 성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5년, 10년 동안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 다 해줘요. 이런 경우에는. 합의가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그런데 뭐 당장 뭐 문제 없겠지라고 낙관하고 아니면 뭐 돈이 급하다든지 이래서 그 돈을 받고 합의를 한다는 거는 너무 모험이 아닌가. 그래서 결론 지으면 성장판 다친 경우에는 적어도 성장기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경과관찰하면서 합의를 보지 마시라는 거죠.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미성년자의 경우에 합의를 어떻게 하고 또 합의 시점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계속 무료로 사건, 사고와 보험 이야기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